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에렌입니다. 저의 컨텐츠 시즌 7번째는 지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로소피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필로소피아는 필로소와 소피아를 콜라보한 단어인데 쉽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철학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로소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 이걸 그대로 붙이게 되면 지혜에 대한 사랑. 너무 거창한데 과연 나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선배들 중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쭉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일단 이 컨텐츠는 아주 오래전 철학자들의 컨텐츠보다는, 이야기보다는 현대 철학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용어나 개념들, 자상을 설명한 철학자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그들의 이론을 공부하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 중에 딱 하나를 좀 초이스할 겁니다. 하나를 초이스해서 우리의 일상에, 나의 삶에 연결시켜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왜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 컨텐츠는 시즌 7번째 지혜 스토리는 순수하게 저를 위해서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처럼 저 또한 제 전공 분야 넘어서서, 제 전공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놔두고 그 다른 이외의 학문 분야에 대해서 저의 넓고 얕은 지식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마 오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해석도 달리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현대 철학자의 기본 용어들 중에서, 개념 중에서 나의 일상에 이렇게 좀 접목시켜서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지혜 스토리의 인물은 도나 하러웨이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사이보그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이보그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보그 하면 미래 공상 SF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로봇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하러웨이는 인간과 기계를 융합한 거를 사이보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에세이가 하나, 사이보그 선언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출판이 되면서 이 사람의 이론이 되게 이제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생태학 분야라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 제가 해석한 가장 큰 골자는 이거입니다. 스마트폰과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마트폰과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생명체, 생물체였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기술이 등장하고, 그리고 동물들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 시대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술, 동물, 환경과 콜라보 되어 있는, 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이보그 이론에서 하이브리드 존재, 혼종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이브리드 혼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이브리드 존재로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인가, 아니면 스마트폰과 하나 된 사이보그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순수한 인간이야 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은 나를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이보그 인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일부 동의는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간으로 존재로서 인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기술, 즉 스마트폰, 앱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살고 있는 환경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 고양이, 뭐 개냥이 뭐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도 등장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이제 반려동물 학과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자연적인 환경도 있지만 나의 공간에서 공기라든지 정수기, 물,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살기에 이제 좀 최적의 환경을 내가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스마트폰, 반려동물,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순수하게 나만 띄워놓고 생명체, 생물체로서 나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기술과 동물과 환경이 통합이 되어서 융합이 되어서 나를 좀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변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나의 융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으로 인해서 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 앱을 보고 오늘의 옷을 결정을 초이스도 하기도 하고 좀 아침에 기분이 좀 처져 있다면 좀 상쾌한 발랄한 뭐 신나는 음악의 앱을 틀어서 기분을 업시키고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으로 좀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찾아가려고 한다면 네이버 길찾기를 해서 카카오 길찾기를 해서 찾아가고 이처럼 스마트폰이 나의 삶의 결정, 감정, 사회적인 연결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알람이라든지 눈 떠서 SNS를 스크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그게 분명히 나의 자연스러운 나였는데 이제 스마트폰 알람, SNS 스크롤 하는 것들이 나의 뇌와 연결돼서 나의 기억과 나의 감정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자연스러운 걸로 변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폰 없이 너는 너일 수 있어? 나한테는 폰 없이 나는 나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반려견과 나의 공존입니다. 자, 반려견을 매일 저녁에 산책시키는 일상이 이제는 그냥 보편화되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유모차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좀 기본 개념이었다면, 이제 최근에 제가 본 유모차에는 아기보다는 반려동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 나의 삶에 그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강아지의 애교에 나는 너무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반려견이 아프게 되면 걱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병원도 찾아다니고 있고,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가면은, 강의지라고 써놨네? 강아지의 어떤 반김으로 인해서 나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주인하고 반려동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상호작용하면서 반려동물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도 반려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이 구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인간의 감정을 읽기 시작했고 인간은 강아지의 행동에 반응하면서 예전에 강아지를 산책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강아지를 저녁에 산책시키는 새로운 루틴을 나의 삶에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 반려동물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야? 라고 하게 되면 한 10명 중에 이제 8명은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나의 일상에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필수적인 일상으로 좀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론제루스 인간 공기청정기와의 나와 건강입니다. 나의 건강.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고 미세먼지 수치도 확인하고 그리고 기계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주면 이제 나는 좀 마음이 편안하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환경과 인간을 좀 이분법화해서 분류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의 삶의 공기, 물, 기계 이게 다 엉켜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고 나면은 예전에는 뭐 환기를 시켰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제 환기시키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양쪽을 가동시켜서 이 빨간색을 빨리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이렇게 일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스마트폰은 나의 일상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냥 연장선상에 들어와 있는, 콜라보 되어 있는 연합체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인간의 연장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판단도 필요하지만 또 한 번 중요한 것은 생각, 성찰도 좀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정말 인간의 정체성을 순수한 인간으로만 놓고 설명할 것인가? 이제는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이처럼 도구들, 스마트폰들, 아니면 반려동물들, 공기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연합해서 정체성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던져놓고 지혜 스토리는 계속되겠습니다.